감정과 통증은 본질적으로 같다.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의 공통점은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 감정을 특정한 목표 정정의 행위를 하기 위해 전위로 보았다. 그러나 노력을 지나서 이래 칼 브리스턴에 이르기까지 현재 뇌과학자 심리학자들은 감정 행동을 그 자체로 본다. 가령 지나서는 고정된 행위의 유형으로 브리스턴은 내부 감각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행위 상태로 베르슨 알로스 테시스를 위한 신체의 통합적인 행위로 본다. 특히 베르슨 두려움이나 분노 등 통사적인 개별 감정이 갖기 고유한 실체를 갖는다는 전통적인 감정 본질주의를 비판한다. 베르스의 감정 구성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신체의 다양한 감적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능동적인 예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개별적인 감정들은 사회에 문화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정적인 정서 자체를 다스리는 노력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불안장애나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트라우마 등 다양한 형태의 감정조절 장애를 지닌 환자들은 개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는 베럿 교수의 말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몸을 편안하게 하여서 알로스 테스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감정 조절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측 모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마코브 블링킷이 릴렉스하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의 자원을 잘 관리하고 적절한 움직임을 해주는 것은 내부 감각이나 고유 감각의 출현 오해를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신체의 자원의 고갈이나 불균형 상태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기분 좋은 생각을 하거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가 없다. 감정은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정은 몸의 문제이고 일종의 신체의 현상이다. 감정은 몸이 주는 다양한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의 조절은 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감정 조절 장애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만성 통증이다. 둘 다 내부 감각 정보들에 대한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의 오류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치료의 기본 방향 역시 동일하다. 내부 감각 정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습관과 추론의 방식이 신경 시스템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통증에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이 있는데 이들의 작동 방식은 매우 다르다. 급성 통증은 부상이나 염증 등으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예컨대 목 디스크가 통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디스크 수액을 둘러싼 막의 손상이나 신경뿌리에 생긴 염증이다. 이러한 급성 통증은 염증이 가라앉거나 상처가 아물면 사라진다. 이에 반해서 만성 통증은 구체적인 신체의 손상이나 염증 없이도 주로 신경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나타난다. 만성 통증은 허리, 머리, 목, 어깨, 복부, 가슴, 관절 부위 등 신체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 오랫동안 아프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유 없이 통증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계속 찾으려고 한다는 데 있다. 허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요통이 생길 수 있고 머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심한 두통이 있을 수 있으며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심한 흉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통증을 무조건 몸이라는 일종의 기기에 이상이 생긴 신호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감정조절 장애와 마찬가지로 내부 감각에 대한 추론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감정과 통증은 더 능동적인 추론의 결과다. 그러면 과연 통증은 뭔가? 아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경험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통증이란 마코프 블링킷 모델에서 말하는 외부 상태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지나가다가 책상 모서리에 3개 부딪혔다고 하자. 멍이 들 정도로 아프다. 책상 모서리는 내게 엄청난 통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통증의 원인은 책상 모서리가 아니다. 통증은 실제는 외부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빛이 하늘에서 눈이 부시다거나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운 것은 우리에게 불쾌한 경험이다.
이런 불쾌한 경험과 통증은 매우 다른 현상이다. 통증은 내 몸의 내부 감각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나의 내부에만 존재한다. 통증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영화를 같이 보거나 음식을 같이 먹으며 특정한 대상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의 공유야말로 모든 소통의 기본 전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느끼는 통증을 상대방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픔은 전적으로 각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증을 묘사하는 말은 매우 주관적일 뿐 아니라 문화권에 따라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번역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통증을 묘사하는 욱신거린다, 쑤신다, 뻐근하다, 저리다다, 길린다 등의 표현은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 우리는 몸 어딘가에 늘 크고 작은 통증을 느끼며 살아간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다. 아이젠베거 등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몸의 통증을 느낄 때와 인간관계로 단절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에 활성화되는 뇌 부위도 같다. 통증은 생리학적으로 몸이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내가 받아들여서 해석한 결과다. 따라서 약물이나 기타 처방을 통해서 몸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면 통증이나 증상도 사라진다. 물론 이런 기계론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통증에 대한 전통적인 기계론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첫 번째는 신체의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플라시보나 가짜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통증이 내의 능동적인 추론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몸이 현재 고통 속에 있다고 추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추론의 기반이 되는 것은 유입되는 감각정보, 과거의 사전정보, 맥락 단서 등을 합친 것이다. 기존의 내부 생성 모델과 새로 유입되는 자극정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통증은 생성된다. 따라서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것과 객관적인 신체의 이상 사이의 관계는 항상 개인적으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개인과 상황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능동적인 추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통증은 비물질적인 마음이나 정신에 깃들어 있는 새로운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며 근육 조직이나 혈관, 뇌 등의 생체 조직에 깃들어 있는 생리학적인 증상도 아니다. 통증은 살아있는 몸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환경과에 뗄 수 없는 관련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프린스턴의 능동적인 추론 모델과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성 통증의 신경 시스템이 감각 정보에 대해 볼륨 조절에 실패한 상황이다. 만성 통증을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지속적인 신체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자가 내부 감각에 대한 예측 오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별 의미 없는 자극에 대해서도 강연 반응하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만성 통증은 내가 통각 수용의 기능적으로 중독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통각 수용은 감각신경계의 하나인데 주로 신체에 의해서 될 만한 해로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다. 만성 통증은 고통에 대해서 예측과 내부 감각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때 일어난다. 통증 자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예측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몸의 내부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감각을 증폭시켜서 과정되게 통증으로 형성하는 것이 만성 통증의 핵심 원인이다. 결국 고통은 내부 감각 신호에 대한 뇌의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다. 이는 불안이나 공포,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인 증서가 생산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이를 베이지안 추론으로 기술하자면 특정 내부 감각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통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예측과 특정 통증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라서 특정 감각을 느끼게 되리라는 가능성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생길 때 만성 통증 등의 추석적인 신체 증상이 발생한다. 이럴 때 환자의 신경 시스템은 해롭지 않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자극도 통증의 결과로 해석한다.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한 내부 감각 신호를 무시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음에 불과한 내부 감각 신호의 볼륨 크기를 줄이는 능력의 상실 혹은 주의력 재분산 능력의 상실이 곧 만성 통증의 원인이다. 따라서
만성통이나 감정조절장애 등의 신체 증상은 행위와 주의에 대한 선택의 메커니즘, 오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통증은 그야말로 전체로서의 한 인간의 전반적인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만성 통증 역시 환자의 몸과 마음의 작동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보험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성 통증이야말로 인간의 몸과 의식에 내형적으로 펼쳐지는 내재적인 질서이며 소마, 시그니퍼, 컨스와 기호, 소마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특히 만성 통증은 내부 감각 신호에 대한 처리 과정의 오류이므로 뒤에서 다룰 내부 감각 자각 훈련이 통증 완화와 증서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유 없는 통증의 이유는 뭘까? 우리 주변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만성 통증은 흔히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증상이라고 불린다. 정밀 검사를 해도 몸이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환자는 극심한 통증이나 몸의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것이다. 감정 표현 불능증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MUS다. 우리가 다양한 신체적인 상태가 올려버리는 내부 감각 신호에 기반해서 감정을 인지한다. 그런데 감정 표현 불능증 환자의 능동적인 출현 시스템은 예컨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은 감정의 변화로 해석하기보다 몸의 이상으로 해석해낸다. 심장이 평소와 조금 다르게 주는 신호를 통증으로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내장기관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내부 감각의 변화를 감정에 대한 변화로 해석하기보다는 내장기관의 통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감각 정보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증폭시켜서 통증으로 해석함으로써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 표현 불능증은 주관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감정에 따른 신체의 감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한다. 감정에 관한 인지 능력과 표현 능력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신체와 감정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감정 유발이 먼저이고 그에 따라서 신체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불안한 감정이 생긴 후에 그에 따라 심장이 두근거리게 되는 시기다. 그러나 이것은 인과관계가 바뀐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두근거리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약물을 써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면 불안감이 대폭 줄어든다. 공황장애를 포함한 여러가지 불안장애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베타 차단제와 같은 일종의 심장약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박수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증가하는 것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처럼 감정 유발하는 심장박통이나 내장운동 혹은 특정 근육의 수축 등의 신체 지표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신체 지표들이 발생시키는 내부 감각에 의해서 감정이 유발되고 인지되는 것이다. 감정 표현 불능증은 몸에서 올라오는 내부 감각을 감정 유발과 연관시키는 능동적인 철원 모델의 이상이 생긴 대표적인 경우다. 능동적인 철원의 관점은 감정 표현 불능증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감정 조절 장애의 진단이 치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내부 감각이나 고유 감각 등 신체 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내부 감각 훈련이나 고유 감각 훈련 등을 통해 몸에 대한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만성 통증이나 MUS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특히 터치의 감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다양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소통과 함께 주어지는 테라피는 환자의 주의력을 재배치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다양한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